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들의 상견례를 무사히 치르고 결혼 준비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남들의 사연을 듣는 재미로 하루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흥미롭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제 사연을 꺼내어 글로 담아보려 합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제게는 꽤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 아마 읽는 분들도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때는 80년대 후반이었어요. 맞선에서 처음 만난 저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서로에게 반했고 2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명자야, 우리 진짜 결혼하는 거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 꿈꾸는 것 같아. 자기 표현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과장은 무슨, 나 지금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아. 그럼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아주 슬프겠네? 슬픈 걸 넘어서 아마 우울의 나락에 빠지겠지. 명자야, 헤어지자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마. 이거 알았어. 나도 자기한테 완전히 마음 줘버렸거든. 우리 결혼 예정대로 올릴 거야. 헤어질 일 없으니까 안심해. 그렇게 서로에게 푹 빠져 알콩달콩하던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시작하며 양가 인사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좀 과한 며느리라고 하시며 오히려 더 예뻐해 주셨죠. 맞선본 아가씨가 왔구나. 어쩜 이리 예쁠까. 우리 아들이 봉잡았네. 어머님 과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참 아름다우세요. 아버님도 너무 멋지시고요. 칭찬은 나눌수록 따뜻해지는 법이니 저도 시부모님께 예쁘고 멋지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께서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좋은 새 식구가 들어오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아버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되겠나? 하하,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집안이 환해졌구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예비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예비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이명자? 명자씨 맞지? 세상에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요? 우리 형철이가 맞선 보고 결혼한다는 여자가 명자씨였어? 네, 맞아요, 대리님. 아니, 호칭을 바꿔야겠네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죠? 형님은 무슨,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 결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 시절엔 맞선을 보고 서너 달 연애한 뒤 결혼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마음이 맞았고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래서 차분히 대답했어요. 형님, 저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끝냈어요. 서로에게 든든한 배우자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자씨, 예전에 우리 같은 회사 다닐 때도 성격이 참 급했지. 연애도 그렇게 해버리네. 근데 명자씨, 전에 회사에서 성격 급해서 했던 실수들이 기억 안 나? 제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크게 사고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누이와 같은 회사에 다닐 땐 사이가 좋았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유독 잘 챙겨줬고 친언니처럼 든든한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빛은 날선 유리처럼 차가웠고 어딘가 저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형님, 제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었나요? 지금은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 형철이와도 잘 살 자신 있어요. 그러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 말에 예비 시누이의 입꼬리가 삐뚤게 일그러졌습니다. 예쁘게 봐달라고? 너 지금 나한테 꼬리치니? 형님 꼬리치다뇨.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형님이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두 사람 내가 보기엔 정말 안 어울려. 그녀의 말은 단지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춰왔던 감정이 갑작스레 터진 듯 노골적인 비난이었죠. 저는 머리끝까지 수치심이 차올라 말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야, 박형자,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처음 보자마자 막말이냐고? 엄마, 무슨 며느리야. 선 한 번 보고 몇 달 만에 인사 왔다고 벌써 허락한 거야? 두 사람 안 어울린다고. 형철이한텐 더 나은 상대가 있을 거라고. 왜?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 엄마 아빠가 허락했는데 네가 뭔 소리야? 반대할 만하니까 그러는 거지. 시집 못 가고 집에 붙어 사는 주제 어디서 동생 결혼에 코를 빠뜨리려고 해? 당장 명자한테 사과하고 좋게 이야기해라. 시집 못 간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야. 나 좋다는 남자 여럿 있는데 내가 다 거절했다고. 웃기고 있네. 너야말로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남자들한테 까이고 다니잖냐.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오늘은 명자 제 얘기나 하지. 엄마, 섣불리 허락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 우린 이미 며느리로 들이기로 허락했으니까 신경 꺼라. 엄마 진짜 결혼시키지 마. 이 결혼 내가 허락 못해. 예비 시누이는 제가 얼마나 싫었는지 대놓고 결혼 반대를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 다닐 때 분명히 사이가 좋았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인사하러 갔다가 예비 시누이 때문에 기분 상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결혼은 결정된 일이니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사하러 간 날도 예비 시누이는 저에게 시비를 걸면서 반대 의사를 펼쳤어요. 명자씨, 이제 여기가 자기 안방처럼 편한가 봐? 아, 형님, 어머님 아버님이 불러주셔서요. 그래서 난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형님, 제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쳐보도록 할게요. 저 진짜 형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형님 하는데 아직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았거든? 명자씨, 지금 막 떠올랐는데 과거에 남자 관계 복잡하지 않았나? 예비 시누이는 폭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닐 때 제가 연애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 이야기를 예비 남편 앞에서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고 딱 한 번의 연애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저 남자 한 번 사귀어봤어요. 형철 씨한테 말하진 않았는데 형님 덕분에 고백하게 됐네요. 그 한 명이었나? 내가 알기로 그 남자 사귀면서 회사 과장님이랑 양다리 걸치지 않았어? 네? 과장님이요? 그 나이 많은 분이요? 형님, 그럴 리가요. 제가 그분을 사귀다뇨. 게다가 양다리를 걸쳤다니 말도 안 돼요. 과장님이 명자 씨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리고 과장님이랑 둘이 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봤다고. 사실 고백을 받은 건 사실이었지만 절대로 따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면서 예비 남편에게 설명했더니 그이가 한숨을 쉬며 예비 시누이에게 말하더군요. 누나, 혹시 그 과장이라는 남자를 좋아했던 거 아니야? 그 남자가 우리 명자한테 고백했다고 질투나고 화나서 지금 뒤끝 부리는 거 아니냐고. 아니거든? 내가 미쳤냐? 그 대머리까진 과장을 좋아하게? 너희 두 사람 안 어울려. 외모도 성향도 성격도 아주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얼마 가지 못해서 이혼하고 말 거라고. 아주 소금을 뿌려라. 누나,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제발 우리들 좀 가만히 놔둬. 누나가 허락하든 말든 우리 결혼은 무조건 진행될 테니까 시비 걸지 말고 이간질하지 마. 예비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자 시부모님이 얼른 뛰어나와 무슨 일인지 물으셨고 예비 시누이가 초치는 소리를 했다고 하니 예비 시모가 시누이의 등짝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조치하고 거실에서 편하게 밥을 먹고 과일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셨습니다. 곧 상견례 날이 다가왔는데 그날은 시누이를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양가 식구가 모였고 식사를 하며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문이 열리며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저와 시댁 식구들은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보나마나 쓸데없이 시비를 걸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 테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왜? 내가 온 게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빠, 형철아,
나 없이 상견례 오니까 마음이 편했지?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복화술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밥이나 먹어라. 쓸데없는 소리하면 가만 안 둬.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지 피와 살이 되는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형철아, 너 전에 만났던 여자 말이야. 요즘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너랑 헤어지고 나서 표정이 한층 밝아졌더라고.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났거든. 그 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과거 연애사를 왜 밝히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밑으로 시누이의 다리를 꼬집었습니다.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 그냥 나가든지 해라. 한 번만 더 분위기 망치는 소리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난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알겠냐, 이 노처녀야? 엄마, 여기서 노처녀 소리가 왜 나와? 이게 정말 조용히 하지 못해?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네. 저기 사돈어른, 안사돈, 죄송합니다. 제 딸이 너무 철이 없어요. 지 동생이 먼저 장가 간다고 뿔이 나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괜찮다며 시누이가 민망하지 않게 대답하셨고 저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윽고 시누이가 또다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여는 순간 더는 참지 못하신 시아버지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유, 이 화상아! 네가 여기까지 와서 진상을 부릴 줄이야! 됐다, 이제 나가! 밥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만 집에 가라! 시누이는 끝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아마도 또다시 저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헛소리를 내뱉으려던 것이었겠죠.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내쫓으시자 짧은 침묵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누이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눌려있던 가슴이 탁 트이는 듯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다행히 큰 탈 없이 마무리됐고 시간이 흘러 몇 주 뒤에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시누이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히 교육을 받은 듯 조용히 입을 다문 채 말 한마디 없더군요. 간단히 인사를 건네자 고개만 까딱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앉아 드레스를 정리하던 찰나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 어때요? 예쁘네. 이제 결혼식장까지 들어왔으니 올케라고 불러야 하나? 네, 형님.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죠. 내가 꼭 할 말이 있어. 올케,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줘. 뭔데요? 이 결혼 그만둬. 자네와 내 동생은 절대로 함께해선 안 될 사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말리러 온 거니까 그만 여기서 끝내. 네? 형님 또 그 소리예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제가 왜 미운 건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누가 누굴 미워한대. 다 올케를 위해 하는 소리야. 저기 무대 위로 걸어나가는 순간 올케 인생은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 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나가. 이랬다 저랬다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형님, 형님이야말로 신부 대기실에서 좀 나가주시죠. 오늘 저 주인공이에요. 웃고 싶은데 형님 때문에 인상 쓸 것 같거든요. 내 말 잘 들어. 내 동생 말이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노처녀 기집애가 또! 너 내 며느리한테 왜 이래? 당장 나와! 엄마, 이 결혼시키면 안 돼. 지금이라도 말려야 해. 말려야 하는 건 너 하나야, 이놈의 기집애야.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붙들려 끌려나가고 나서야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결혼식은 그 후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단히 조치를 취하셨는지 시누이가 뛰쳐나와 방해하는 일은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신혼집에서 달콤한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자 양가 부모님께서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원앙 같다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정겨운 시선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사랑을 쌓아갔죠. 하지만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누이는 여전히 그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험한 말과 날선 비난을 아끼지 않았죠. 어느 주말 오전, 남편과 함께 여유롭게 늦잠을 즐기고 있던 중 시누이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씻지도 않은 상태였기에 문을 열기가 몹시 내키지 않았지만 차마 문전박대를 할 수도 없어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고, 집 꼬라지 좀 봐. 옳게,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형님, 이따가 다 치우려고 했어요. 저희 부부 평일 내내 직장에서 씨름하느라 정리가 어려웠거든요. 핑계는 참 좋다. 그럼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살림 대충 해도 된다는 거야? 매일 야근해서 치울 시간이 없었어요. 형님, 살림은 저희가 잘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지? 옳게는 시누이가 만만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른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거 봐. 말하는 꼬라지가 꼭 남을 대하든 말하잖아. 왜 왔냐고? 뭐 용건 없으면 오면 안 되나?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길래 그냥 말을 아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옳게, 둘이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했는데요. 결혼식 전날에 벌써 했죠. 뭐? 누구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해? 형님, 저랑 남편이 부부가 됐는데 아직도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죠? 돌아버리겠네. 옳게, 혼인신고에 도장 찍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알아? 80년대 후반에 누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을 올리나요? 시누이는 정말이지 제 인생에 제대로 태클을 걸고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보니 제 남편에게 애틋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뭐 진짜 예전 회사에 같이 다닐 때 그 대머리 과장님을 좋아해서 이러는 거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한 게 화가 나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냐고요? 뭐라고? 네가 감히 어디서 그 대머리를 나한테 갖다 붙여? 내가 미쳤냐? 옳게, 나 인기 많거든?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아서 연애를 안 하는 것뿐이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아, 그러시구나. 그럼 남자 문제로 저를 미워하신 건 아니네요? 솔직히 회사 다닐 땐 형님이랑 사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잘 챙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사이가 좋았다고? 그건 옳게 착각 같네. 난 그때도 너 별로였어. 단지 사회생활이니까 참은 거지.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마음에 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동생 자고 있지? 우리 둘이 얘기 좀 할까? 네,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남편 한 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좋아, 그럼 나도 편하게 말할게. 이런 꼴로 사는 거 보니까 누나된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신혼집이야, 창고야? 이렇게 살 바엔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어. 형님이 결혼을 말리는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겨우 집이 좀 어질러졌다는 이유 하나로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형님, 저한테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말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참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시면 덜 괴로울 것 같아서요. 이제 대들기까지 하네? 아유, 눈 부라리는 것 좀 봐라. 성질머리 아주 끝내주겠네. 너 나한테, 우리 동생한테 애틋한 감정 없다고 말했었지? 근데 말이야, 아니야. 엄청 애틋해.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알아? 형님, 제발요. 유치하게 굴지 마세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라면서 저 괴롭힌다고요. 아, 성격도 더럽고 고자질도 잘하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확실하다니까. 집안 꼴이 딱 옳게 성격이랑 판박이네. 형님, 얼마나 더 하실 건가요? 저 아직 피곤해서 들어가서 좀 더 자고 싶은데요. 신우이가 왔는데 자러 들어간다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지? 형님이 대놓고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니까요. 듣고 있자니 기분 나빠서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저도 한계였습니다. 곱게 말은 했지만 사실상 그만 짓거리고 신혼집에서 꺼지라는 메시지를 돌려 말한 셈이죠.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괴롭히겠다는 선전포고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던 형님. 이제는 저도 정이 뚝 떨어져서 말조차 곱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참 저를 째려보던 시누이는 불쑥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랑 좀 걷자. 우리 둘 다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나가서 햇빛 좀 쐬면서 얘기하자.
형님, 그냥 좀 쉬면 안 될까요? 저 정말 피곤하거든요. 아, 윗사람 말도 안 듣고. 보면 볼수록 이 결혼 진짜 잘못됐다는 생각만 드네. 아, 됐어.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확실히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또 무슨 시비를 걸까 긴장도 안 되는 상태에서 듣고 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아, 누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신혼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는 사람이 어딨어? 아, 누나는 눈치도 없어? 일어났구나? 더 자. 올케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뭐? 또 뭐? 노처녀 히스테리 언제까지 부릴 건데? 제발 그만하고 나가! 박형철! 어디서 언성을 높여! 내가 널 기저귀 갈아가며 키웠어! 웃기고 있네. 누나랑 나 고작 2살 차이잖아. 언제 기저귀를 갈아? 평생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왜 내 아내만 못살게 구는 거냐고? 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 특별한 이유를 내가 지금 됐고 또 헛소리 하려고 하지. 누나 가. 제발 좀 가라고! 남편은 결국 신우이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의 눈빛이 바짝 서더군요. 남동생을 쳐다보는 누나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뺏긴 여자처럼 말이죠.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신우이가 떠난 후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솔직히 말해줘. 형님이랑 당신 무슨 사이야? 아, 무슨 사이긴 남매지. 진짜 남매 맞아? 혹시 남매로 위장한 전 애인 뭐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당황했다는 듯 두 손을 들며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당신까지 왜 이래. 저 사람 우리 누나 맞아.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진짜 누나라고. 근데 얼굴도 안 닮았고 이상한 기운이 있어. 진짜 이상해. 이유도 없이 날 싫어하고 결혼도 말리더니 이젠 이혼하라고 하잖아. 아까는 무슨 중대 발표라도 하듯이 눈이 시뻘겋게 달아있었고. 남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이 진짜 미치겠다. 우리 누나가 우리 집에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갔네. 확인해봐. 본가에 가면 어릴 때 누나랑 나랑 같이 찍은 사진 많아. 여보, 저 여자 누나 맞아. 근데 요즘 하는 행동 보면 누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후 시댁에 가서 앨범을 펼쳤고 거기엔 어릴 적 남편과 시누이가 나란히 찍힌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전 그제야 참 어처구니 없는 오해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시누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매를 드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은 눈에 띄게 조용했습니다. 신혼집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일도 사라졌고 시댁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저를 헐뜯거나 황당하게 헤어지라는 소리를 내뱉는 일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시누이만 아니면 그 누구도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저를 존중해줬기에 그럭저럭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아예 조용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눈빛이 변할 때가 있었어요. 무심한 척 앉아있다가도 문득 저와 남편을 번갈아 째려보는 그 날카로운 시선이 소름 끼쳤어요. 한 번은 시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도 모르게 같은 눈빛으로 맞서봤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살벌하게 부딪혀 숨막히는 기싸움이 펼쳐졌고 언젠가 한번 제대로 붙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시누이의 태도나 말투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단순한 질투 이상의 어떤 이상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시부모님의 보호막 안에서 전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혼 6개월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낳아서 키우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성별 구분할 필요 없이 둘만 낳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젊은 나이이니 금방 아기가 생기리라 믿고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이 길게 잡혀 저 혼자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당신 출장 가면 우리 아기 가질 준비는 어떡하지? 다녀와서 만들면 되지. 별것이 다 걱정이다. 자기야, 열흘이나 각자 지내야 하는데 아쉽지 않아? 나 안 보고 싶겠어? 당연히 보고 싶겠지. 출장 내려가면 바로 전화할게. 내가 통화하고 싶으면 어디에 전화해야 해?
숙소 번호를 나도 아직 모르니까 가자마자 전화로 알려줄게.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떨어지는 거라 너무 아쉽더라고요. 홀로 신혼집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외로웠답니다. 출장 당일에 남편은 짐을 꾸리고 나가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제가 직장인이라 배웅까진 못해줬답니다. 일 끝나고 남편이 집으로 전화할 것 같아 급히 달려갔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바로 전화가 왔답니다. 여보, 나 잘 도착해서 오후에 두어 시간 일했어. 그리고 숙소에 막 들어왔다. 자기야, 벌써 보고 싶어. 숙소는 어때? 뭐 그냥 그래. 여보, 혹시 집에 누가 찾아오진 않았지? 집에? 누가 올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 누나. 괜히 누나가 찾아가서 시비를 걸까 봐 걱정되더라고. 형님? 요즘 별말 안 하잖아. 어머님이 따끔하게 혼내셨는지 나만 보면 째려보기만 하고 입은 열지 않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괜히 찾아오면 문 열어주지 마. 남편은 제 걱정이 크게 되었는지 시누이를 문전박대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푹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뭐야, 형님을 그냥 문전박대하라고? 자기야, 형님이 찾아올 일도 없고 온다고 해도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요즘 우리 누나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아무튼 또 헛소리하러 찾아오면 상종하지 말고 내쫓아버려. 알겠지?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여보, 저녁은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우리 저녁 먹고 이따가 또 통화할까? 내가 걸게. 그래, 좋아. 출장 간 남편은 매일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제 회사에도 연락해서 점심시간마다 통화를 했답니다. 그이가 출장 간 지 나흘이 지나자 몸서리치게 외로워서 잠도 안 왔어요. 맘 같아선 남편 출장지에 내려가 얼굴이라도 보고 올라오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억지로 참고 남은 출장일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렸죠. 시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 신혼집에 오셔서 반찬도 해주시고 저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도 해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시모도 걱정되는 게 있으셨습니다. 며느라, 내 딸이 안 찾아오지? 네, 어머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서 형님이 더는 괴롭히지 않아요. 아, 괴롭힌다는 표현이 심했네요. 아니야. 그 기집애가 너한테 막말하는 거 나도 마음에 안 들고 싫어. 시집 못 가서 추태를 부리는 거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라. 나중에 시집 가면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을 거야. 알겠지? 네, 어머님. 혹시라도 널 찾아오면 바로 우리 집으로 전화해라. 내가 달려가서 진상짓 못하게 막아줄게. 어머님도 참, 형님이 정신 차리신 것 같은데 뭐하러요. 만약에 찾아오면 저도 잘못한 게 있으니 잘 대해드려야죠. 형님도 가족이잖아요. 아유, 그렇긴 해도 걔가 워낙 우악스러워서 걱정이야.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흉을 한참 동안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그러는 건 알겠는데 시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았답니다. 아무튼 시모와 남편이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으니 저는 걱정 하나 하지 않고 남편이 돌아올 날짜를 세어가면서 남은 며칠을 잘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기 이틀 전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들린 것 같은 옷차림이었죠. 이렇게 혼자서 지낼만해? 아니요, 그이가 벌써 그리워요. 웃기고 있네. 그놈이 뭐가 잘났다고? 에휴, 아무것도 모르는 팔푼이 같으니라고. 그 말에 저는 발끈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또 시비 걸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시비 걸러 왔다. 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넌 위아래도 없니? 어떻게 정신교육 좀 시켜줄까? 형님, 하실 말씀 있어서 오신 거 아니죠? 저랑 둘이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닐 테고요. 그냥 조용히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가 니들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 방해하러 왔다면 어쩔 건데? 그럼 어머님께 전화할 거예요. 형님이 저 괴롭힌다고 이를 겁니다. 제가 고자질해서 쫓아내겠다고 하니 시누이가 더 크게 화를 내더군요. 이 멍청하고 아둔한 기집애야. 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지? 형님, 매번 알아듣지 못하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말해봐요. 내가... 아유, 답답하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항상 고민되네. 형님, 이럴 때마다 제 남편을 남동생이 아닌 남자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뱉은 말에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 도란낫!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건데요? 말씀해보세요. 안 되겠다. 오늘 날 잡았다. 너 나 따라와. 우리 집에 가자. 시댁이요? 시부모님께 미리 말씀도 드리지 않고 찾아가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쉽게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여행 가셨어. 친구분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단풍 구경 가셨다고. 내일이나 오시니까 나랑 같이 우리 집 가서 뭔가를 보여줄게. 뭐를요? 형님 저 데려가서 무슨 짓 하려는 거예요? 글쎄 따라오면 알아. 어서 나와. 싫어요. 형님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따라가요? 나가주세요 형님. 지금 엄청 무서우니까 우리 집에서 그만 나가줘요. 이렇게 내가 숨기는 비밀이 궁금하지 않아? 다 까발려 줄 테니까 그걸 보러 가자고. 도대체 뭐를요? 보면 알아. 그리고 내가 무섭다고? 옳게 나랑 싸우면 이길 자신 있지 않아? 덩치도 나보다 크고 힘도 쓸 것 같은데 겁먹지 말고 따라 나와. 저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신발을 신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형님이 뭘 보여줄지 뭘 말하려는지 가서 봅시다. 가요. 결국 신우이를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불 꺼진 시댁을 들어가자 으쓱하더라고요. 진짜 신우이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겁을 지려먹었죠. 형님, 불 좀 켜주시면 안 돼요? 안 잡아먹어. 옳게, 내가 보여줄 건 다락이 있으니까 따라와. 다락이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가더니 다락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안 버리고 숨겨둔 게 여기 있지. 오늘 제대로 날 잡았네. 묵직한 가방을 꺼내더니 그 안에 있던 것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잡동사니가 많았는데 그중 제목도 안 쓰여있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집어든 신우이가 말했어요. 찾았다. 이게 바로 올케를 내쫓을 무기다. 비디오가 왜 무기예요? 이걸 틀면 올케가 저절로 내 동생을 떠날걸? 신우이는 무슨 비디오인지 말해주지 않고 거실 비디오 플레이어에 비디오 테이프를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영상이 켜졌는데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올케, 내가 그동안 부모님과 동생의 만류에 말하지 못했어. 아니, 몇 번 말하려고 했는데 항상 막혀버렸지. 그럼 저한테 경고를 하신 거군요? 맞아. 저 비디오 속의 남자 내 동생인 거 알겠지? 옆에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는 당연히 난 아니고 다른 여자지.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던 남자였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이는 분명히 초혼이었는데?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헤어졌어. 부모님이 반대를 했는데 지들끼리 결혼식 올린 거야. 이 테이프는 동생 친구가 가지고 있던 거고. 이제 알겠니? 올케, 아니 명자씨. 난 너를 위해 결혼을 반대한 거고 내 동생과 헤어지길 바랬던 거야. 그 이유 말고 다른 건 없었어. 그러니까 신우이는 동생의 치부를 말하려고 시도하다가 여러 번 실패했고 다른 시비를 걸어서 제가 떠나길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였다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예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애정 때문에 이 결혼을 말리려고 했다네요. 충격의 도가니에서 한참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제 머리를 잡아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남편과 아버님, 어머님은 이 사실을 다 감추고 날 택한 거네요? 그래. 올케는 내가 아끼는 후배라서 안 된다고 수십 번 말했는데 동생은 자네한테 완전히 빠져버렸고 부모님도 꼭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셨어. 나한테 입을 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지. 근데 오늘 제대로 일을 저질러버렸네. 올케, 이제 내 마음을 조금 알겠어? 형님, 그럼 내가 당한 거잖아요. 사기당한 거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지. 저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당장 이혼할 각오를 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신우이는 묵묵히 제가 떠나는 걸 바라봤고요. 집에 와서 이틀의 시간을 고민한 끝에 신우이가 건네준 비디오를 준비했어요.
시부모님은 이미 시댁으로 돌아오셨고 남편도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이는 매우 들뜬 목소리로 절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우리 마누라 어딨나? 왜 이렇게 어두워? 당신 거실에서 뭐해? 이걸 같이 보고 이야기하자. 어? 여보, 나 안 반가워? 신우이한테 받아온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결혼식 영상이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물을 질질 짜고 있더군요. 여보, 이거 누나가 준 거야? 그래, 나 보여주고 당신이랑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더라. 미안해, 끝까지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기회를 보고 고백하려고 했어. 진짜야.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나중에 말하든 지금 말했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날 속이고 결혼한 사기꾼인데 그건 변하지 않아. 여보, 저 여자랑은 얼마 못 가 헤어졌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이라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그건 나도 들었어. 그래도 결혼을 하긴 한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여보, 변명하진 않을게. 내가 숨기고 당신과 결혼한 거 사과할게. 미안해, 용서해줘. 뭐? 용서? 멀쩡한 처녀 꼬셔다가 결혼해서 살림까지 차려놓고 사과 한마디 하고 넘어가 달란 말이야? 나 제대로 고소할 거야. 당신과 시부모님 세 사람 응징할 거라고. 저의 확고한 결정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계속해서 질질 짰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땐 뭐가 쉬었는지 부모님이 반대하는 여자랑 저렇게 사고를 먼저 쳐버렸어. 근데 알고 보니 저 여자 도박 중독의 다단계로 남의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었어. 내가 다 알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 보내면서 헤어진 거야. 참 대단한 사랑하셨네. 근데 그건 변명이 안 돼. 당신과 나 끝이야. 법원에서 마음껏 변명해도 판사님은 내 편 들어줄걸? 제대로 응징받을 준비해라. 여보, 화나는 만큼 날 때려. 나 당신과 못 헤어져.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여기서 끝낼 순 없어. 네 놈이 하는 말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이도 안 믿어. 나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여보,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남편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신혼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제대로 마음먹은 저는 친정에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알아서 매를 맞으러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사돈어른, 우리 아들과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시부모님과 남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하면서 빌더군요. 사돈,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니 과거는 숨겨도 될 거라고 하고 처녀인 며느리와 선을 보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화가 풀릴 때까지 저를 때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명자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희 부부가 계속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아빠는 바로 빗자루를 가져와서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갈겼어요. 이놈이 감히 내 귀한 딸을 우롱해! 그래, 이놈을 오늘 제사 치르게 해주마. 분노한 애비의 마음을 이 빗자루에 모두 담아 혼쭐 내주겠어. 네, 장인어른, 매를 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한참 동안 두들겨 팼는데 이를 본 시아버지가 몸을 던져 남편 대신 매를 맞았어요. 사돈, 저를 때리세요.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 당신네 식구들을 싹 다 조져주지. 오늘 세 사람 인생 오늘로써 막을 내릴 줄 알아. 그렇게 마구잡이로 휘두른 빗자루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엄청 심하게 맞았고 시어머니는 겁을 먹고 구석에서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로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1시간 동안 매질과 욕설을 남발한 친정아빠는 할 만큼 다 해서 세 사람을 쫓아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변호사를 알아봐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충격이 심했는지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고열에 땀이 흥건하게 났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 가서 진료받았는데 매우 소름 끼치는 진단을 받았어요.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임신이요? 선생님, 몸살 아니에요? 아이 가지고 나면 몸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임신이니 산부인과에 가서 정확하게 몇 주나 됐는지 알아보시죠. 그 말을 듣고 엄마와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산부인과를 3군데나 갔는데 임신은 확실했습니다. 소송으로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이가 생기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은 한참 머리를 싸매고 계시다가 이내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명자야,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무리야. 옆집에 미혼모가 혼자 아들 키우는 거 알지? 그 아이가 얼마나 심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크는 줄 알아? 아빠, 그래서? 나더러 그 일을 다시 받아주라고? 생각해보니 네 식구들이 와서 용서를 빌고 매도 실컷 맞고 욕도 다 먹었잖니. 혼자 애 키우는 건 우리도 허락하고 싶지 않다. 엄마 생각도 같아. 박서방이랑 사돈 부부가 과거를 숨긴 건 괘씸하지만 이제라도 밝혀서 참교육했고 널 누구보다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엄마 아빠 두 분 왜 이래? 난 싫어. 그 사기꾼 놈이랑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고. 내 아이 혼자 키우면 될 거 아니야. 나 혼자서 잘 키울 자신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께 버럭 화를 내고 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혼자 집 나갈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데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찾아왔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번에도 납작 엎드려 석고대죄하듯이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명자야! 나 용서해주면 진짜 잘할게. 당신한테도 자식한테도 정말 잘할게.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 뭐야, 엄마 아빠가 말한 거야? 부모님은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하시더군요. 여보, 내가 속인 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매일 빌고 매일 혼나고 매를 맞을게. 당신이 속상하면 언제든 막말하고 괴롭혀도 좋으니까 제발 돌아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나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임신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거든? 나 혼자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당신이 그 정도 능력도 되고 야무진 여자인 거 나도 알지. 그렇지만 아빠 없이 키우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여보, 평생 당신을 떠받들고 살게. 진심이야. 나 심장을 떼어줄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 마음은 절대 변치 않아. 남편에 이어 시부모님도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송에서 제대로 복수하겠다고 했던 저도 어느새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겁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아빠가 그만 다들 돌아가고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떠나고 난 뒤 부모님은 저를 설득하셨는데 잠시 후 신호이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옳게, 이렇게 찾아와서 놀랐지? 소식 들었어. 아이 가졌다고. 네,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꼬여버렸네요. 신우이는 저를 이혼시키겠다고 비디오 테이프까지 까버렸던 사람인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태도가 달라졌더군요. 옳게, 너무 멀리 왔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나도 반대야. 네? 형님이 그렇게 헤어지라고 난리를 쳐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라고요? 옳게, 미안해. 나도 새 생명이 생겼다고 하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 내 동생 용서하지 않더라도 일단 돌아와라. 대신 내가 평생 옳게의 편에 서줄게. 벌써 내가 약속받아 놓은 게 여러 개 있어. 신혼집 명의 옳게 이름으로 해주기로 했고 부모님의 재산의 절반을 미리 물려주겠다고 하셨어. 우리 부모님 땅 부자인 건 알지? 그리고 내 동생은 경제권을 완전히 넘기고 자네에게 용돈을 타서 쓰기로 했어. 형님, 저더러 돈을 받고 용서하라는 건가요?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라서. 올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잘 생각해봐, 올케. 그리고 미안해. 신우이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와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며칠 고심한 끝에 많은 재산을 받기로 마음먹고 신혼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일단 들어가서 지내보고 용서가 안 되면 다시 끝내기로 계산을 하면서 말이죠.
신우이의 설득에 그런 판단을 내렸답니다. 여보, 돌아온 거야? 저리 가!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알았어. 화 풀릴 때까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신혼집이랑 시부모님 재산 절반을 주신다고? 그거 다 당신 몫이야. 난 한 푼도 못 받았어. 여보, 내가 평생 떠받들고 살 테니까 용서해 주라.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런데 만일 내 속을 썩이면 언제든 이혼할 거야. 알아들어? 그럼.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어떤 약속이든 다 할게. 좋아. 그럼 일단 안방은 나 혼자 쓸 테니까 당신은 거실에서 지내. 그리고 당신 월급 통장 가져와. 알겠어.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날 신혼집에 달려오셔서 재산 증여해 주시겠다고 온갖 서류를 다 가져오셨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신을 모시듯 두 팔을 들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아들 다시 받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 손주를 임신해줘서 대단히 고마워. 아버님, 제가 재산 받고 평생 이이랑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 말을 안 듣거나 또 상처를 받는다면 그땐 재산 다 가진 채로 이혼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사고 안 치도록 단단히 교육하마. 며느라,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받고 다시 신혼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신우이가 매일 왔는데 남편은 아주 많이 갈구더라고요. 저 못나 빠진 놈. 내 동생이지만 정말 한심하다. 너 올키한테 평생 충성하면서 살아. 또 사고 치면 그땐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근데 누나는 왜 허구한 날 와서 날 쥐잡듯이 잡는 거야? 올키는 내가 아끼는 후배였다고 말했지? 너 처녀가 또 야단이네. 너 뭐랬어? 어디 감히 누나한테. 올키, 저 자식 손 좀 봐주고 올게. 신우이가 매일 와서 남편을 혼내주고 저에게 수없이 사과를 해줘서 몇 달 만에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비록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지만 일은 벌어졌고 임신까지 했으니 남편에게 더는 모진 행동을 하지 않고 용서하게 됐죠. 그이는 제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행동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눈치를 보며 행동을 조심하셨고요. 세월이 흘러 2025년이 왔고 제가 낳은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 양복 맞춰줄 거야? 당신이 결혼해? 아니지. 미안, 내가 괜한 말을 했네. 하나 맞춰줄게. 좋은 걸로 하나 해라.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그걸 이제야 알았냐? 근데 우리 누나랑 무슨 일 꾸미고 있다며? 그래, 당신처럼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뒷조사하고 있다. 왜? 남편은 딴청을 부리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한편 신우이는 저와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로 수십 년을 지내와서 제 아들 결혼식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형님, 우리 며느리 될 애 과거는 아주 깔끔하던데요. 그래, 그 애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품도 훌륭하더라. 우리 조카 며느리로 딱이지. 형님 딸은 언제 시집 간대요? 내 딸은 아직 멀었어.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남자가 없는 것 같아. 옛날에 형님처럼요? 아주 그냥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네. 그래, 날 닮았으니 똑같겠지. 형님이 있어서 사는 게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내가 할 말인걸. 앞으로 잘 부탁해 올게. 형님과 함께 준비한 아들의 결혼식은 곧 올릴 예정입니다. 80년대 신혼생활을 하며 끔찍했던 일과 복수,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결혼생활 이야기까지 남김없이 적었네요. 이젠 남편을 그만 잡아야겠어요. 아들 떠나면 둘이 사는 건데 좀 잘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